그래서 그치. 여기 뒤에서도 서로의 욕구를 충분히 들었을 때 갈등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약속한 합의를 지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 약속한 합의라는 것은 명확하고 현재형이고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된 방법을 제시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현재형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 저는 약속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약속을 바란다던가 아니면 약속을 좀 강요한다던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답답하고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로 든 문장은 토요일 밤에 나랑 같이 쇼를 보러 갔으면 좋겠어. 이거 간단한 문장인데 이런 약속 정도는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재형 언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형 언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토요일 밤에 나랑 같이 쇼를 보러 갈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토요일 밤에 나랑 쇼를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지금 내 의사결정,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건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느낌까지 물어봐 주면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권유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제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실생활에서 쓰기 편한 표현이 없을까? 그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장들이 나랑 뭐 보러 갈 의향이 있는지 말해줄래?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본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문어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권희님 말씀을 들으면서 토요일 밤에 나랑 같이 뭐 보러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상대한테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반성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부드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보러 갈래? 보러 갈래 정도인가요? 권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지금 대답할 수 있는 현재 언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갑자기 또 TMI가 되는데 제가 불편했던 미래형 언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 어머. 어려워. 저 지금 약간 저도 부담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아이고. 제가 한 것은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거를 내가 너에게 확답을 내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이제 저한테 비난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단어를 저는 이렇게 좀 붙이는데 거기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해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현재형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도 나랑 함께 해줄 마음이 있어? 그치. 그럴 마음은 있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있어.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업무에 적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주를 주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외주를 주는 역할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업무를 주는 것이 부담으로 이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요청하거나 언제까지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거기서 제가 이 현장으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일정을 계속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미뤄지고 그때 가서 제가 또 이거 일정 지났는데 언제 되냐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게 여러 번 반복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현재형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혹시 이거 이때까지 해줄 좀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 마음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현재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감을 했어요. 아, 지금 이런 걸로 많이 힘드시구나. 지치셨겠어요. 하면서 그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갑자기 막 너무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이 날 것 같다. 자기가 한 번 찾아가서 차라도 한번 사겠다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업무에서 적용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업무에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행동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지 말아달라 라기보다는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좀 더 긍정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6장에서도 했던 거죠, 이게.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부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그 상대방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지 좀 명료해지기 때문에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서 사례로 나온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아내랑 남편이 나오는데 아내가 나한테 성장할 자유를 줘. 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뭐 아니야 당신은 그러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다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든 허락을 해주는 걸 바란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는 뭘 원하는지 깨닫기도 사실 힘들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보는 게,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깨닫는 것도 이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표현했을 때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인 간에서도 이런 이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오고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해줘 라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너가 신뢰가는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던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그 문제로 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구체적인 행동 언어로 부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294페이지 그 똑같은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아내가 이제 내가 뭘 원하는 건지를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대가 남편이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 남편의 자유가 존중받을 여지가 별로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런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걸 듣고 되게 상대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아까 모리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의성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제안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욕구를 또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대의 아니요는 다른 욕구에 대한 예스이다. 네.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다시 또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잘 줄여놨어요, 그 말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쪽에 복습인데 강요인지 거절인지 구별하는 거. 내가 부탁을 했는데 상대가 거절을 했어. 거기서 이제 내가 화를 내고 이러면 그건 이제 강요를 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대를 존중하고 싶다. 정말 내가 이걸 부탁을 한 거였다였으면은 그냥 이제 그래 너의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주겠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내가 화를 냈을 때, 내가 화를 내서 또 내가 상대방을 강요하고 있구나. 비난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왜 여기서 화가 났을까? 나한테 어떤 게 더 중요했을까?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어떤 욕구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네요.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여기서 중재자 역할 중에서 막 핑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어떤 욕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찾아 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의 욕구나 마음들을 하나하나 잘 알아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에 이어서 306페이지에 그 분홍색 박스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어떤 메시지에서도 욕구를 듣는 연습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스스로에게 올라오는 그런 메시지가 올 때도 그 내 욕구가 뭔지를 계속 집중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는 읽어볼게요. 제가 중간 부분을.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눈앞에서 진행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욕구에 공감하는 것이다. 306페이지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날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린 자녀를 때리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셜 로젠버그가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뛰어가가지고 뛰어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한 여성이 내 옆에서 그냥 걷고 있었는데 취기가 있어 보이는 그 남자가 뒤에서 갑자기 그 여자를 돌려세워서 뺨을 때렸다. 그 상황에서도 이제 다시 그 사람이 그녀를 때리려고 할 때 나는 보호하기 위한 힘으로 그를 제지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먼저 힘을 써서 이렇게 참여하고 끼어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행동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욕구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욕구에 먼저 공감을 해라. 이 부분은 저한테 정말 어렵네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욕구에 공감을 한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가 더 많은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싶다면은 엄마에게 공감해주는 대신 아이를 때리는 것은 나쁘다라고 암시하는 말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 행동을 더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 행동대의 욕구를 먼저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런 게 좀 중요하셔서 이런 행동들을 좀 선택하셨어요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공감하는 거죠. 그때 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화가 나셨겠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충분히 공감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의 욕구를 듣고 어머니가 아이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듣는 연습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행동에서조차도 욕구를 들을 수 있게 해줄 연습을 잘 해둬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적을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이 관계에서. 그거를 떠올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계속 폭행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폭행을 덜 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폭행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이 사람이 아이가 더 때리지 않도록 하는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이 공감인 거고. 근데 진짜 어렵네요. 실제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서 제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을 상상해봤냐면은 그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아빠가 엄마를 때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있는 제가 자녀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난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MVC에서도 이제 내가 자기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상대를 공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발현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갈등과 이제 갈등 해결과 중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 그리고 타자의 입장으로서 그걸 바라보고 이제 중재하는 것들이 중재자의 역할이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중재자의 역할로 좀 어렵다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공감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럼 자기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상황은 그대로 두고 내 자기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우선은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면은 여기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기를 먼저 해서 그 상황을 조금 안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자기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자기 공감이 충분히 된 상태라면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한테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응급처치 공감이라는 게 필요한 건가 봐요. 297페이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응급처치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잠깐 공감을 하고 제가 뭐 당신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좀 더 안전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뭐 내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또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게 한다던가. 정말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 중재자 MVC 교육과정 1년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주 이제 연습을 해요. 그 팀을 짜가지고.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기술들이 이제 습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기는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호를 위한 힘쓰기가 다음 장이잖아요. 네. 되게 궁금하네요. 혹시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여기 이 307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재를 하고 싶고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싶을 때
이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상대 공감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점을 그 사람이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우리 자신의 욕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참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조금 참고 나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욕구를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행동에서조차도 그 욕구를 들을 수 있게 해줄 연습을 잘 해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까 자연님이 표현하셨던 사례처럼 일상에서 내가 계속 겪었던 환경들, 갈등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알아차리는 때가 오는 거죠.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게 그동안 했던 어떤 연습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습하라고 뒤에 써 있는데 우리가 말로 공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한 말하기 연습도 필요하다. 와.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말하기 연습. 표현을 연습하라는 거죠. 아까 그 상황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렇게 약간 해야지 조금 더 전달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공격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연습. 그래서 우리 보물찾기에서는 역할 연기를 하죠. 네, 그 상황을 실제로 가져와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거를 이제 진행자가 가이드를 해드리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더 상대방한테 내 이야기를 잘 들리게 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계속 중재 파트에서 계속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연습할지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탐험이라는 모임 내에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연습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드신다면 저희 내면탐험에 가입을 하셔서 함께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님은 표현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근데 이 파트는 제가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계속 거의 무한 자기 반성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의 욕구를 파악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상대의 욕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참을성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의 욕구를 잘 몰랐다면 이제는 욕구라는 것이 자꾸 제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싶고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게 좀 그런 또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앞서서 나갔던 게 아닐까. 참을성이 없었다는 나에 대한 자기 비난이 좀 올라오시나요? 자기 비난이요? 네, 자기 비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또 알아차리면서 내가 자기 비난하고 있구나 하면서 또 공감하고 그러면서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욕구들을 좀 알아차리셨어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많은 욕구가 있잖아요. 네.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충실히 이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내가 누리고 싶다, 내가 그걸 이행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자기 비난을 통해서 네. 나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그게 애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애도의 과정을 거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폭력대화 뽀개기 중재 파트를 해봤는데 혹시 마무리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까요? 점점 책을 읽으면서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비폭력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어렵다. 가슴이 좀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이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어렵네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통 MVC를 많이 연습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일상에서 이 MVC를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어려움을 겪어도 상관없다.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어떤 이 MVC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고, 그걸 소통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나가고, 더 발전해가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어렵고 뭔가 좀 쉽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아니면 좀 자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욕구를 좀 알아봐주고, 아, 내가 잘하고 싶구나.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잘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적용해가지고. 그렇지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아, 그래, 내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맞아,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나를 공감하는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같이 하고 싶네요. 나에게 여유를 주면서. 강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파트가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파트였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뭐 가족이든 뭐 직장이든 여러 인간관계에서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자기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폭력 대화를 배우는 학생인데 좀 인내심 있게 상대를 존중하지 못했다.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데에만 마음이 급급했지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은 잘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 무수히 많은 자기 비난을 알아차리면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리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또 알아차리면서 당장 안 될 수 있다. 바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하고 나에게 또 위로를 건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는 또 성장의 또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강님이 그 알아차렸다라는 것들이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MVC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관찰. 결국에는 그걸 알아차리는 게 관찰이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전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MVC에서는.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거기서 욕구를 표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욕구를 우선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다음에 행동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강님의 앞으로를 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훈훈하게 좀 마무리가 됐네요. 그럼 모리스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